안녕하세요, 이규범입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과학 관련해서 수행평가 실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자가 있고요. 자 말고 또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자석 2개가 있을 것입니다. 자석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에는 자석이 없어서 이따가 대신에 동전으로 실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날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는 종이 앞에다가 그 자석 하나는 자유낙하를 시키고 동시에 다른 자석 하나는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친구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컴퓨터로 불러온 다음에 컴퓨터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팟플레이어 다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팟플레이어를 활용해서 영상을 분석해가면서 각각의 시간초 동안에 이 동전이 몇 센티미터씩 움직였는지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두 번째 날에 그 데이터를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지구과학실, 여기 효성여자고등학교 본관 뒤편에 그 후문 쪽 나가는 길 있죠, 대건고등학교 방면 그쪽에 이제 별관이 있어요. 별관이 있고요. 거기서 계단 살짝 반층만 올라가면은 왼편에 공사 중인 그 복도가 있을 겁니다. 그 끝으로 가면 지구과학실이 나오는데요. 그 지구과학실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1일차에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반은 처음부터 글로 모이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분석을 하고 데이터 만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지구과학실에 모이는 게 아니라 본인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눠주는 문제를 본인이 전에 실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는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에서 첫째 날 실험만 같이 하고 이제 그 얻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둘째 날에 풀이를 할 때에는 자료 해석과 일반화를 하는 과정은 개인이 직접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하는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점수와 연관이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둘째 날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쵸? 실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둘째 날의 결과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조원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차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최대한 오차를 줄이면서 실험을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지구과학실에 가면은 각 테이블별로 모든 종이와 이제 실험 장비들이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당 하나씩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제 그 모는 종이 말고도 그 교실 앞과 뒤쪽에 또 다른 모는 종이로 좀 대형 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하면 되고요. 일단 그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검은 색깔 모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각 조마다 3조 혹은 4조씩 묶어서, 맞나요? 14조니까 3조 혹은 4조씩 묶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할 때만 그걸 사용하고, 웬만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자기 자리 앞에 놓여 있었던 파란 색깔 모는 종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지금 선생님 앞에는 자와 동전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자와 자석 2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한쪽 끝에는 이렇게 자석 하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반대편에다가 이제 책상 위에다가 자석을 하나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집으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자를 한쪽 손가락을 대고 반대편에다가 또 이제 다른 손가락을 대고 왼손을 회전축으로 삼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왼쪽 편에 있었던 동전은 정지관성에 의해서 이 자가 빠지면서 아래로 자유낙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동전은 이 자가 회전하면서 수평으로 밀게 되겠죠. 수평으로 밀면서 수평으로 낙하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정지관성이 있기 전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찰력보다 이 자가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 왼편을 먼저 보면 느리게 하면은 동전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자와 함께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회전을 빠르게 주면 이렇게 동전이 자유낙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성을 이용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무 느리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 미끄러진 건데, 미끄러지게 하려면 첫 번째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싹 빠져야겠죠. 요거를 감안해 두면서 이 반대편도 이 왼쪽에 있는 동전이 회전을 하는 동안에, 회전이 아니라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에 아직도 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책상 끝에다가 두고 바로 이 동전이, 왼쪽에 있는 동전이 자유낙하할 때 오른쪽 동전도 수평면에 이제 나아가는 포물선 운동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오차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른편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놓고 왼편에다가는 이렇게 동전을 좌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회전축으로, 오른손은 이제 날개축으로 해서 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른쪽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왼쪽은 자유낙하 때문에 이제 동전이 아래로 바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험 방법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것을 찍어서 동영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요. 바탕화면에 이거를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팟플레이어로 열어봅시다. 이렇게 열면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다윤 선생님하고 강상희 선생님하고 셋이서 함께 찍은 영상인데요. 잘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유의사항으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가 조금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격이 넓다는 거는 이 자랑 자석 사이 간격도 넓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빨간 자석이 먼저 자유낙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노란색은 아직 출발 안 했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빨간 색깔 자석은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노란 색깔 자석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쳐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좀 눈에 띄는 걸로 다른 걸로 바꿔서 해도 돼요. 일단은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팟플레이어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설정이 뜹니다. 영상 정보가 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FPS 값이라는 건데, 컴퓨터 게임이나 영상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동영상을 찍는 와중에,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진을 수없이 많이 찍은 다음에 그거를 애니메이션처럼 따다다닥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이 영상은 60프레임짜리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사진을 60장을 찍은 거죠. 60장을 찍어서 그거를 연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프레임 하나의 간격이 몇 분의 1초라는 걸까요? 바로 60분의 1초라는 거겠죠. 요게 카메라마다 다 달라서 촬영하는 것마다 다 달라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프레임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30프레임이다라고 치면은 FPS가 30짜리다. 그러면 프레임 하나당 30분의 1초씩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상 시간에 지나는 것은 아무거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어차피 우리가 그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빨간색이 얼만큼 이제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면 수직 방향으로 몇 센티미터씩 요거는 한 칸당 1cm입니다. 얼만큼 움직였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거고 빨간색은 자연악화죠. 미안합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몇 칸씩 이 한 프레임마다 몇 칸씩 움직였는지 요 한 칸당 우리가 한 칸이 아니라 한 프레임당 60분의 1초라고 했죠. 노란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란색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몇 칸씩 움직였는지 한 프레임당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몇 칸씩 움직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수가 이게 이제 지나간 한 칸당의 시간 역수라고 보면 되겠어. 역수가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역수가 시간이다. 요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60과 60 이렇게 지금 일치하죠. 여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따로 말을 해주세요. 이게 각각의 그 다른 게 있는데 이거 따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결국에는 초당 60장씩 찍힌다는 거죠. 이 프레임 한 칸 한 칸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한 장 한 장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263장의 사진을 우리가 연속 재생하고 있다는 거로 보면 되겠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263개의 사진 중에 148번째 사진이 지금 우리가 일시정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면 이게 영상이 총 몇 초겠어요? 60장짜리가 60장에 1초짜리가 260장이 있죠. 그러면 약 4.3초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옆에 트랙 길이가 나와 있죠. 영상 길이가 4초짜리다. 56% 정도 지나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탭을 확인해서 탭을 통해서 이 설정들을 확인하면서 이 프레임 이 한 칸 한 칸 이 프레임 하나하나당 이게 60분의 1초 지났을 때고 또 60분의 1초 지났을 때는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몇 칸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몇 칸 움직였죠? 한 칸 조금 더 움직였어요. 1.2칸 정도 움직였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칸 움직였을까요?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한 1.5칸 정도 움직였네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한 이쯤에서부터는 어때요? 이것만 봐도 빨라지죠? 아까도 계속 가운데로 잡았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로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칸 조금 못 움직였네요. 한 3.8 정도 움직였네요. 하지만 이제 가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가속이 중력 가속도만큼 적용하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칸 정도 움직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칸. 좀 더 지나면 이쯤에서 보면 여기를 한 중간 지점으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5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키보드 D와 F를 활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F를 하면은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요. 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요. D를 누르면 앞으로 넘어가는 이전 프레임으로 넘어가는데 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전 프레임은 잘 바로바로 안 들어가고 렉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각각의 프레임별 위치를 잘 확인해서 여러분 이제 착오가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수평 운동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몇 칸 움직였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3.5cm 정도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는 0.5에다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한 3.5cm 정도 움직였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D와 F를 이용해서 프레임별로 60분의 1초마다 자석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표를 채우면 돼요. 알았죠? 네, 이렇게 이제 실험에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날 실험실에서 실험 자체, 이 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험하는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놓고 한 것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첫 번째 날에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날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반별 시간표와 그리고 조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각 반 선생님들께서 따로 공지를 해주실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행평가 때 웬만하면 시간 내에 다 하고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었던 요 3단원 실험을 좀 한두 번 정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섀도우로 한번 그려보면서 미리 가상으로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실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컴퓨터로 불러오고 나서 분석을 할 때 각 몇 초당 몇 센티미터씩 움직였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바탕으로 가속도가 얼마인지 속력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계산기나 뭐 핸드폰 계산기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uf Wiedersehen.